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백뇨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질문이 예전에 올라왔고요. 제가 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예전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 단백뇨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제 친구는 한 2, 3년 회사 검진에서 계속 나오다가, 이 단백뇨가 이제 계속 나오다가, 이번에 쉴 때 큰 병원에 가서 재검하니까 안 나왔다고 안심을 하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사실 이분의 친구라는 분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또 성별도 모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 같은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전에 뭐 콩팥병을 앓았었는지 뭐 이런 그런 어떤 병력도 전혀 모르죠. 가족력도 모르고요. 그래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이분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이제 의사로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회사 검진에서 계속 단백뇨가 나왔는데 이 회사 검진에서 보통 했다면 아마 딥스틱으로 했을 겁니다. 왜 우리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 색깔 변하는 거 보고 단백질이 있다 없다 이렇게 아는 검사죠. 근데 이제 이 검사에서 이게 1 포지티브로 나왔는지 2 포지티브로 나왔는지 이걸 알 수가 없죠. 여기 정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재검을 했어요. 재검을 하니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검을 갖다가 뭘로 했는지, 이것도 딥스틱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소변을 모아가지고 정량 검사를 했는지, 이거 모르죠. 그러니까 뭐 정량 검사 중에서도 한 번 소변을 봐서 하는 검사가 있고,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소변 모아서 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추측성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추측성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이 회사 생활을 하시니까 대충 젊은 나이라고 치죠. 되게 젊으신 분이라고 아마, 치고요. 회사 검진이라는 이제 상황에서는요, 보통 굉장히 이제 바쁜 상황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막 뭐 일 시키고 바쁜데 이제 검진을 하러 가긴 갔는데 막 빨리 소변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상황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쉴 때 이제 큰 병원에 가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있을 때는 계속 이제 서 있는 자세로 활동을 했을 때 검사를 했을 때는 이제 단백뇨가 나왔는데, 쉴 때는 보통 이제 누워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을 때는 큰 병원에 가서 하니까 안 나왔다. 이런 경우는 이제 기립성 단백뇨라고 하는 그런 단백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는 안 나오는데 서있을 때는 나오는 거죠, 단백뇨가. 요거는 사실 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요거는 뭐 어떻게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단백뇨가 아니라 그냥 혈류 역학적으로 나오는 단백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30대에서 보통 이제 청소년기에서 약간 어린 청년기에는 나오고요. 30대가 넘어가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30대가 넘었다 이러면 사실 이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단백뇨가 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콩팥병이 있을 만한 상황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봅니다. 있을 만한 상황인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중년 이상의 나이이면서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다. 이러면 이제 이런데 만약에 단백뇨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젊은 청소년이 단백뇨 나오는 거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이때면은 이건 미세 알부민뇨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사 만약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기립성 단백뇨가 의심된다 할지라도 저는 철저하게 검사가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다시 재검사를 하고, 만약에 재검사에서도 좀 불충분하면 정량 검사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진짜 단백뇨인지.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 딥스틱 검사
그러니까 이 막대기로 하는 검사 있죠? 이 막대기로 하는 검사는 약간 부정확합니다. 왜냐면 이게 반정량 검사예요. 반정량 검사. 그러니까 색깔을 보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단백뇨가 나왔다고 해도 단백뇨가 아닐 수도 있고요. 여기서 단백뇨가 안 나왔다고 해도 사실 단백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약간 정량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량 검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소변 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4시간 하루 종일 소변을 모아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하루 종일 모으는 건 잘 하지 않아요. 한 번 봐서 보통 대학병원에서도 이렇게 한 번 봐서 검사를 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딥스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막대기로 하는 이 딥스틱 검사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의 한 종류만 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에 알부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부민이랑 그 비슷한 종류만 감지를 하고 다른 단백은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정량 검사가 필요합니다. 단백뇨가 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기능성 단백뇨 인지. 기능성 단백뇨 가능성을 평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게 있죠. 기립성 단백뇨 이런 것도 하나의 기능성 단백뇨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흔한 게 뭐냐면 심한 운동을 하고 왔을 때 또는 발열, 감염병에 걸려가지고 막 열났을 때 이제 소변 검사를 하면은 단백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않을 때 또는 열이 나지 않을 때 검사를 하면은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농구하고 막 검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건강검진, 애들 이제 건강검진 할 때 보통 검진이라고 하면 약간 시간이 남잖아요. 시간이 남을 때 교실에서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애들은 어때요? 조용히 대기하지 않죠. 이렇게 좀 몰래 나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이제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단백뇨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솔직하게 너 얘기해라. 너 저기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이때 너 건강검진 할 때 막 뛰어다니고 놀았지? 뭐 이러면은 논 애들이 많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면 안 나올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지 않았죠. 기능성 단백뇨 가능성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았고 1번이 뭐예요? 진짜 이제 이 콩팥병이 있을 만한 상황인지를 먼저 보고 진짜 단백뇨인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한다고 했죠. 사실 옛날에는 이 기능성 단백뇨를 먼저 이제 그냥 배제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뭐 의사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단백뇨라는 것이 어찌 됐건 간에 별로 이게 좋은 징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콩팥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마커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점점 더 강조가 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됐을 때 그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걸 기능성 단백뇨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콩팥병이 있을 만한 상황인지,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설사 농구를 하고 단백뇨가 있었다고 해도 그 애가 만약에 콩팥병에 가족력이 있었다 이러면은 저는 또 검사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원칙이 우선이라는 거죠. 일단 저한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제 기립성 단백뇨가 굉장히 의심이 된다고 해도 저는 이제 이걸 확실하게 검사를 하는 것을 좀 권장하는 편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누워 있고 나서,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검사한 단백뇨하고 그러니까 활동을 할 때 소변을 봐서 검사한 단백뇨의 양을 비교해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잘 때 자고 일어나서 바로 모은 소변에서 단백뇨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일어나서 활동할 때는 막 단백뇨가 나왔다. 이런 경우를 이렇게 확실하게 딱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좀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주기적인 어떤 검사를 저는 권고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조심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왜냐면 이 단백뇨라는 거는 어찌됐건 간에 콩팥병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커이기 때문에 뭔가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콩팥의 상태라든지 단백뇨 이런 것을 체크해 보는 것이 나쁠 것은 없고 저는 그렇게 권고를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단백뇨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단백뇨를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